여러분,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가 예전보다 보폭이 줄어든 것을 느끼셨나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신도 모르게 애구구 소리를 내며 무릎을 짚으시나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뼈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많은 분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칼슘제부터 찾으십니다. 멸치를 한 움큼씩 드시고 곰탕을 고우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칼슘을 챙겨 먹는데도 왜 주변에는 여전히 뼈가 부러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60년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제가 본 안타까운 진실은 무분별한 칼슘 섭취가 오히려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키고 정작 뼈는 여전히 텅 빈 채로 남겨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봐야 합니다. 뼈를 채우기 전에 뼈를 갉아먹는 습관부터 끊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짠 음식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면서도 매일 아침 진한 커피 3잔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는데 왜 골밀도가 안 오를까요? 라고 물으셨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우리 몸속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칼슘을 챙기면서 동시에 뼈를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한 정보를 이웃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뼈 건강의 주인공은 칼슘이 맞지만 그 주인공을 무대 위로 올려주는 조연들이 없으면 연극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조연이 바로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K2는 쉽게 말해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을 붙잡아 너는 혈관으로 가지 말고 뼈로 가라고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죠. 이게 부족하면 칼슘은 갈 곳을 잃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이 귀한 영양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낫또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 아주 풍부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시금치나 견과류에 가득 들어있죠. 80살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낫또 한 팩과 한 줌의 견과류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3년 뒤 그분의 골밀도 수치는 놀랍게도 60대 수준으로 젊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손주 녀석이랑 공놀이를 해도 뼈마디가 든든합니다라며 웃으시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칼슘 제한 알보다 자연이 주는 이런 음식들이 여러분의 골수를 단단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에이, 선생님, 음식만으로 어떻게 뼈를 튼튼하게 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더 단단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까치발 서기입니다. 식탁이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이 작은 동작이 발뒤꿈치 뼈를 자극하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며 전체적인 골밀도를 높이는 신호탄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제 말을 들으면서 의자를 잡고 서보세요.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뼈세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우리 몸은 관리하는 만큼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서너 달만 꾸준히 하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불안함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미리 문을 걸어 잠그고 대비한다면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를 조금 줄이고 낫또와 견과류를 챙기며 하루 5분 까치발 서기를 실천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이 왜 노년에
연금이라 불리는지 근육 손실을 막는 비결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뼈는 오늘부터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허벅지 둘레를 한번 재보십시오. 그 굵기가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줄도 함께 짧아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 2개쯤은 거뜬히 들고 오셨죠? 손주 녀석이 달려와 안기면 번쩍 들어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뚜껑 하나 따는 게 힘에 부치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일 때 뛰는 것이 겁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재산인 근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 먹으면 살 빠지는 게 좋은 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체중 감소는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소중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기력 저하와 통증으로 채워집니다. 자식들이 용돈 주는 것보다 내 몸에 붙은 근육 한 점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 중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허벅지가 탄탄하다는 것이었죠.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남는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심장 대신 피를 돌려주는 제2의 펌프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어 당뇨가 찾아오기 쉽고 혈액순환이 더뎌져 혈관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넘어짐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잡지 못해 작은 턱에도 크게 넘어지게 되고 이는 곧 장기간의 침대 생활로 이어져 건강을 급격히 무너뜨립니다. 이른이 넘으신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 믿고 고기는 멀리하며 채소만 드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갈수록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몸속의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식단부터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채소는 보약이지만 근육을 만드는 데는 부족합니다. 매일 달걀 2알과 두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3개월 동안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걷기를 병행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꺼졌던 허벅지에 다시 탄력이 생기자 지팡이 없이도 공원 산책 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동서양 의학을 막론하고 노년기 단백질 섭취와 근육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잠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이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되고 계시는지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기운 없어 하시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고기를 생각하시지만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고기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자연이 준 완벽한 영양 덩어리이죠. 하루 2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나 두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세끼 식사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렇게만 챙겨도 여러분의 근육 저금통은 매일매일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먹었으니 움직여야겠죠?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양손은 가슴 앞에 XX자로 모읍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번씩만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걸음걸이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아주 조금씩만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80세에 시작해서 마라톤을 뛰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거운 짐을 들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 근육을 잘 돌보자라고 다짐해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혈관 건강과 장수 식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혈관 질환을 막는 비법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머리가 자주 지끈거린다면 그건 몸속 어딘가의 혈관이 꽉 막혀 터지기 직전이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나 갑작스러운 쓰러짐의 배후에는 늘 혈관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면 되고 근육이 빠지면 채우면 되지만 혈관은 소리 없이 조용히 병들어가다가 단 한 번의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어느 날 아침 멀쩡하던 이웃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으며 차 마셨는데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 저 역시 6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 역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10대처럼 쌩쌩하게 돌릴 수 있는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상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듯 우리 혈관도 세월이 흐르면 딱딱해지고 이물질이 쌓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 혈관 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으로 물이 당겨 들어와 혈압이 치솟습니다. 마치 소방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 호스가 터지려 하는 것과 같지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평소 국물을 보약이라 생각하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셨습니다. 결국 혈압은 조절되지 않았고 늘 뒷목이 뻣뻣하다고 호소하셨죠.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국물 끊기였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의 혈압은 거짓말처럼 안정되었고 만성적인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의 압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소중한 친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쌓인 혈관의 녹은 어떻게 닦아낼까요? 약방에 가지 않아도 우리 주방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 속의 매운 성분은 혈액 속의 기름기를 녹여내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이들의 끈적끈적한 성분은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희석해주고 혈액순환에 시동을 걸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80 중반에도 안경 없이 신문을 보시는 저의 오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양파를 살짝 익혀 드시고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십니다. 선생님, 비싼 영양제보다 이 물 한 잔이 내 몸을 깨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운동하기 힘든 날에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뼉치기입니다. 우리 손에는 온몸의 혈관과 연결된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강하게 50번 치세요. 손가락 끝만 마주치는 손가락 끝 박수를 50번 치세요. 손목 부분을 서로 부딪히는 손목 박수를 50번 치세요. 이렇게 5분만 박수를 쳐도 손끝부터 시작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혈액이 힘차게 도는 신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친구분들과 대화할 때 틈틈이 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긴 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뼈를 단단하게 채우고
근육을 든든하게 저축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6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늦었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는 까치발 서기 한번, 오늘 줄이는 소금 한 꼬집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뼈, 근육, 혈관 관리법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시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아프지 않고 활기찬 청춘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건강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